김은경 혁신위원회가 51일 만에 이제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게 됐는데 김은경 위원장은 뭐 노인 비하 발언 등등이 있었고 김은경 위원장 밑에 있었던 혁신위원들도 이런저런 발언으로 좀 구설에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.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죠.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. 아마 혁신위원회가 하는 행동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냐. 뭐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. 발언의 본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그런 이제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혁신위원회의 공식적인 첫 반응은 세대 갈라치기다. 저희가 결코 네. 어떤 세대를 비하하기 위해서 한 그런 주장이나 주장도 아니죠. 사실 이제 농담이었으니까요. 자, 이제 저희가 이제 혁신안 내용 어제 발표된 걸 짚어드릴 건데 오늘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고 계세요. 어제 발표된 혁신안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. 쇄신 물꼬는커녕 당내 세력 갈등만 부추긴 민주당 혁신안.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까? 경향신문입니다. 내로남불 극복 방안 못 내고 팬덤 정치 논쟁 불씨만.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기사가 한겨레 경향신문으로부터 나온 것이죠. 그렇다면 어제 발표된 그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혁신안 내용의 요지, 핵심은 이겁니다. 보시죠.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뭐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을 뽑을 때 원래는 그 비율이요. 권리당원 40%가 반영되고 대의원 투표 비율은 한 30%가 이제 반영되는 이런 큰 틀에서의 룰이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시죠. 대의원 저 30% 반영되는 거는 없애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권리당원 비율이 확 높아지죠. 70%. 그리고 여론조사 30%. 이렇게 앞으로 민주당은 당대표나 최고위원 뽑을 때요. 이렇게 뽑을 거예요. 권리당원 70, 여론조사 30 이렇게 반영되는 겁니다. 대의원 30% 반영되는 거 이제 앞으로는 없어요. 공천 룰. 뭐 의원들을 이제 현역들을 평가해 가지고 하위 20%에 해당하는 의원들한테는 점수 같은 걸 매기는데 20%를 감산하겠다. 이게 종전 아니었는데 이제 이 감산하는 폭을 확 높이겠다는 거예요. 오른쪽 최대 40%까지. 현역 페널티를 강화하겠다. 자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혁신안의 주요 내용을 쭉 설명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? 민주당에서는요, 당장 비명계 의원들이 정말 뭐 격분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당내 그 개딸들, 강성 지지자들을 대변한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. 이게 무슨 혁신안이에요, 혁신안은. 또 이재명 지킴이 아니지. 개딸 아니지, 개딸안. 삼성 이상 중진이 동일지역 나가지고 그 3대 리스크가 왔냐?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.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예, 사퇴하신 게 좀 더 낫겠죠.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의 유지를 전제로 한다면 아무것도 혁신할 수가 없는 거죠. 글쎄요, 어제 저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가 정미경 의원님 아주 좀 시끄럽던데요. 상대당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? 제가 이 혁신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.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들의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속내? 예, 속내가 뭐냐면 지금 전당대회 룰 바꾸는 거요. 그게 사실 그렇게 급한가요? 급하지 않은데 왜 이걸 내놨을까요?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. 그래서 그걸 대비책으로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룰을 변경해서 그다음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계속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이재명의 공천권을 주기 위한 어떤 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그냥 속내가 지금 보여요. 그다음에 공천 룰도요. 사실 현역 페널티 강화한다 저렇게 말 하나마나한 얘기잖아요. 어차피 공천심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다 하거든요. 근데 저 예고편을 그냥 보여준 거예요. 그럼 왜 예고편을 보여줬을까요? 저것도 뭐냐?
이재명 대표와 친명계의 입장을 미리 얘기해서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는 혁신위의 아니었다라고 퉁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비명계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예. 이미 심리적으로 민주당 내부가 갈라진 게 아닌가. 심리적 분당 현상이죠. 네. 이미 갈라진 게 결국은 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.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저 혁신안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이죠. 민주당의 2명의 최고위원이 가시도친 신경전, 설전이 있었습니다. 보시죠.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. 어렵고 힘들어도 국회 내에서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 때문일 것입니다.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.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. 혁신을 이끄는 사람은 이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.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.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민정 최고와 서은숙 최고가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했죠. 대놓고 뭐 싸운 건 아니지만 서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. 근데 고민정 의원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한 발표를 했다라는 막 발언을 할 때 바로 그 옆에는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앉아 있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아까 막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. 고민정 최고가. 이재명 대표 밑에 자료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저 혁신안 발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한 명의 의원은 자, 이 혁신이 말이에요. 사고만 치던 혁신이 불만 지르고 갔습니다. 설화로 시작해서 방화로 끝났어요. 또 다른 중진 의원, 혁신이가 스스로 자폭을 했습니다. 쓰레기 투척하고 도망간 것 외에 특별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가 없어요.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더군요. 정청래, 김용민, 장경태. 그동안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 못 나왔던 것은 컷오프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. 그런데 어제 김은경 혁신위가 발표한 그 혁신안대로라면 저러한 분들도 차기 대표가 될 것이다. 우리 김유정 의원님은 뭐 지금 소속된 당내 이야기인데 이번 혁신안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? 장경태 혁신위도 있었고요. 직전에 또 공천 TF도 있었어요. 그래서 몇 가지 안들을 냈었죠.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혁신위가 꾸려졌는데 그 혁신위가 왜 꾸려졌습니까? 우리가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돈봉투하고 코인 사태, 당의 엄청난 위기감을 가지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하에 태어난 혁신이었거든요. 예? 그런데 태풍 부는 날 혁신안 발표하면서 당에 더 큰 태풍을 몰고 왔다.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하고요. 어허. 명분과 동력이 떨어져 버린 혁신위가 내놓은 이 혁신안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안이고 권고입니다. 그거를 당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. 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요. 그래서 8월 16일 날 의원총회나 8월 28일 날 의원 워크숍이 가서도 아마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당이 더 큰 그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져서 걱정이 큰데요. 예. 아까 김은경 위원장이 그런 얘기 하지 예. 않았습니까?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무능, 무책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맞는 얘기예요. 어허. 맞는 얘기이고 거기다 좀 더 보태면 예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보면은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이 늘 나오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상황에서도 왜 민주당이 그 반대급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가? 그것이 바로 혁신위가 만들어야 될 쇄신안의 혁신안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거든요. 어허. 자, 그런데 내놓은 혁신안이 대의원제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, 예. 하위 몇 프로 의원들 벌점 주는 것, 이걸로 혁신이 됩니까? 자, 이걸 내놓으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정말 바뀌는구나. 이제 정말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뭔가로 변모해 가는구나. 이렇게
설득이 됩니까? 어허. 저는 그 지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항상 민주당은 예.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론을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내놓은 안들이 이게 무릎을 칠 만한 아닌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? 저는 애초에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서 예. 더 큰 분란만 남겨놓았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저도 한편 동의합니다. 김유정 의원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요. 예. 같은 당내 얘기인데 이렇게 막 쓴소리를 하시잖아요. 이 김유정 의원님의 이런 말씀을 민주당이 잘 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건 아니시죠? 아니요, 맞아요. 아, 맞습니까? 네, 아니 김유정 의원님 얘기 듣는데 자꾸 예.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혁신이 안 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서 혁신하려고 하니까 저런 모양이 되니까 어허.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한 안 됩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에 이런 혁신안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. 이재명 대표 답변을 했을까요? 아니면 뭐 이른바 점점점이라고 하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요? 직접 확인해 보시죠. 대표님 어제 혁신안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. 네. 당내 반발도 큰데 얼마나 수용될 거라고 보세요? 네,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반응까지 보고 오셨고요. 이재명 대표 팬카페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인터넷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는 혁신안과 관련해서 혁신이가 해냈다. 이재명 당 대표님 다시 날다. 또 있습니다. 김은경 혁신 위원들에게 우리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시죠 하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쭉 남겼습니다. 저희는 물론 뿌옇게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만 전화번호를 남기면서 이번 혁신안 저거 잘 만든 거니까요. 우리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줍시다. 이런 글들이 재명인의 마을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글쎄요. 혁신안 논란, 민주당 내가 오늘 당장 좀 시끄럽던데 좀 정리가 잘 될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고